마지막은 성남의 법카 맛집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좀 먹방은 아니고 다 예상할 텐데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추가 정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제보자 A 씨가 추가로 10여 건의 제보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성남시 지도인데 저렇게 곳곳에 경기도청이랑은 꽤 떨어진 성남시에서 한우 전문점, 베트남 음식점, 그다음에 닭백숙 전문점, 초밥 이런 것들을 A 씨가 구매를 했고 이 개인 카드로 구매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경기도 법카로 구매를 한, 그래서 이 부분을 김혜경 씨에게 배달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문제는 성남시 업무 추진비로 이게 됐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후보와 후보 배우자가 서면으로도 입장문을 내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또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 배우자께서는 또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께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별정직 공무원 5급 배모 씨와 A모 씨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통화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의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응당의 책임, 형사 책임도 져야 된다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걸 사과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는 자꾸만 이것을 5급과 7급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 5급이 과잉 충성했다. 이런 말씀과 논리를 펴시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한우, 베트남 쌀국수, 백숙, 초밥, 보고요리, 이런 거를 밑에 사람이 자기 윗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이거 드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군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한 종목을. 어느 날은 초밥을 먹고 싶을 것이고, 어느 날은 무슨 보고 요리를 드시고 싶었을 수 있는데. 날짜에는 시차들이 조금씩 이제 몇 달 된 차이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일단 갖다 주면 고맙게 먹긴 먹겠지만 대체 당신이 왜? 만약 계속되면 왜 그러지? 이분이 너무 착한 분인가라는 생각도. 밑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그런 걸 갖다가 계속 드린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뇌물성 아니에요? 그것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다양하게 겹치지 않는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이게 전부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하는 거를 보면 이것이 지시 없이 5급이 그냥 알아서 우리 김혜경 여사가 뭐 먹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사다가 갖다 놓고 나중에 법카로 돌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맞아, 맞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감사 조사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라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언론사에 대특종을 했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정권 하나만 공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씨 명의의 이 정권사 계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대신증권 계좌를 통해 가지고 무려 140만 주에 5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이 이 특종 보도를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돼 있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거 공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과도 안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혜경 씨의 한 법인카드 이게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데 11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뭐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죄송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비판을 할 정도면 주가 조작이 거의 사실일 정도로 증거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닌 증거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이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 다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아니면 계산을 예. 공개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보도 하나를 나온 걸 가지고 그걸 전부 다 기정사실로 해서 그게 범법행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구속된 걸로 따지자면 비리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대장동만한 비리가 과연 단군 이래로 그 장영자 이철이 사건 외에 또 있었는지 그것 궁금하고요. 거기에서 그 측근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했던 여러 사람이 구속돼 있다는 사실만을 저는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에 돈 받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과는 사과에 대한 윤석열 것은 후보 부친의 집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대장동 관계자들 아닙니까? 돈 받아먹고 난 뒤에 지금 이재명 후보 아무것도 나온 저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 사건에 뒤집어 쓰는 게 대해서는 말이 분명히 됩니까?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선거가 끝난 다음에 특검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거기서 이루어져야 그럼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특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소고기 특검 아니고. 소고기요? 아 예. 예. 결국 그걸로 비리는 특검을 해요. 근데 소고기에 근데 주제가 갑자기 대장동으로 가서. 아, 예. 결국 비리는 범인은 돈 받은 사람이죠. 왜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관계자가 집을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수사해가지고 다 구속 기소하고 다 했는데 왜 부산저축은행 1,150억이나 되는 거를 수사를 해놓고 기소도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더 큰 예. 범인은요. 범인과의 관계를 은폐하려는 사람이 정말 범인인데 돈 받은 사람이 예를 범인이죠. 들면 그 돈은 드러나지 않았을지 시간 다 모르지만 됐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111만 8천 원 소고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밝혀져야 되지만 주가 조작이 더 큰 잘못이다. 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는 잘 질서를 모르겠지만 완전히 회수하는 대장동이 더 거거든요. 잘못이다 나왔다가 그러니까 부산저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네. 국민들로서는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꼼꼼히 따져서 조금이라도 내 삶에 유리한 이걸 해야 되는 험난한 일이 그게 앞에 정답이죠. 놓여져 있습니다. 내 예.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알겠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공평무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전재수 의원님 파이팅 댓글들을 읽어드렸는데 김종혁 센터장님 파이팅도 꽤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막 지나가서 못 봤는데 앞서 그럴 리가. 김종혁 최고다. 아닙니다. 여기 한 15개 하나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14개는 비판이고 아니 그 다른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김종혁 센터장님 파이팅 멋있다 뭐 이런 얘기 쭉쭉 나오고 있고요. 지역구가 없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예. 어쨌든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종로 지역구를 받으시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천을 하시고 왜 그러세요? 정말. 아니 전재수 의원님 만약에 저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으면 내가 찍지. 나온 다음에 두 분 다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일단 다음 주에 다시 뵙고요.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